안녕하세요. 박장백 사무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내용 증명을 보내면 어떠한 효과가 있는가, 이것에 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번 강의에서 내용 증명을 보냈다고 하는 것은 그 보낸 내용 증명을 상대방이 받았다는 전제하에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암만 보내도 안 받으면 소용이 없어요. 받았다는 전제하에 설명을 드린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그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에 대해서는 도달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도달이 안 되면 의사표시해도 소용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도달되는 게 당연한 거다. 도달되는 전제하에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용 증명을 보냈는데 도달이 되지 않는다, 상대방이 안 받는다, 이것에 관해서는 생활법률 0035 이 강의를 참조하시기 바라고요. 내용 증명을 보내는 건 뭐 어떤 효과가 있느냐? 내용 증명을 보내는 건 원칙적으로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해도 뭐 크게 틀리지 않다, 이렇게까지 표현해도 될 정도입니다. 내용 증명을 보낸다고 해서 어떤 효과가 원칙적으로 생기지 않아요. 원칙적으로는 생기지 않아요. 다만 내용 증명을 보내게 되면 어떠한 의사표시를 내가 했고, 그러니까 그냥 의사표시를 했고가 아니고 어떠한 의사표시, 내용 증명이라는 게 그거죠. 편지나 마찬가지예요. 내용 증명이 쉽게 얘기해서. 그런데 그 편지의 내용이 딱 고스란히 증명이 되는 거죠. 우체국에 보관이 돼 있고, 나도 가지고 있고, 상대도 가지고 있고 해서 어쨌든 어떠한 이 편지 내용대로의 의사표시를 내가 했고, 그 의사표시를 상대방이 인지했다, 수령했다 라는 명백한 증거는 되는 겁니다. 명백한 증거는 되는 거예요. 이거 외에는 원칙적으로는 아무 효과가 없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게. 어떠한 의사표시를 명백하게 한 것은 빼도 박도 못하게 증거로 남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떠한 의사통지를 했을 때, 의사통지예요. 꼭 내용 증명이 아니고 어떠한 의사표시를 내가 상대방에게 했을 때 어떠한 일정한 법률 효과가 주어진다면 이것에 관해서는 이 내용 증명에 어떠한 효과가 주어지는 것과 비슷한 관계가 되지 않느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다음에 설명드리기로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내용 증명을 상대에게 보내면 이것은 법률에 의해서 규정되는 건데요. 내용 증명을 상대방에게 보내면 어떠한 효과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어요. 법률에. 채권 양도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인데요. 이것에 대해서도 다음에 설명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정리하자면, 오늘 강의를 들어보면 이 내용 증명이면 별다른 효과가 없네, 명확하게 증명되는 거에는 별다른 효과가 없네, 굳이 내용 증명으로 뭐 같은 걸 보낼 필요가 없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실무에서는, 실생활에서는. 제가 뭐 여기저기 강의에서 몇 차례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것이 합의로 해결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는 최종적으로 어디로 갑니까? 소송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소송에서 입증 책임 있는 곳에 패소 있다. 제가 이런 말씀은 뭐 몇 차례 드린 바 있는 것 같아요. 있어요. 입증 책임을 부담하는 쪽에서 그걸 입증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민사소송은 거짓말 대회니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내용 증명은 아까 제가 오늘 강의에서는 뭐 크게 큰 효과는 없다고 볼 수 있다, 원칙적으로 없다고 볼 수 있다. 그러면서도 제가 말씀드린 게 뭐예요? 구체적인 내용을 의사표시를 내가 했고 상대방이 그 의사표시를 수령했다,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했다는 확고한 증거는 된다고 그랬죠. 때문에 실무에서, 실생활에서 내용 증명은 아주 유용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